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욕심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던 한 동생과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던 형, 그리고 그 사이를 조용히 이어준 맏며느리의 지혜로운 이야기랍니다. 속 깊은 맏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을 둘로 나누어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형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동생도 욕심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법. 형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재산이 날로 늘어났고 동생은 애를 써도 번번이 실패하며 점점 가난해졌다. 형은 넉넉한 기와집에 살면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동생은 형네 바로 옆에 있는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어머니가 오시면 없는 살림에도 감자를 삶아 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곤 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큰아들에게 종종 말하곤 했다. 얘야, 내 동생이 요즘 끼니도 있기 어렵다 한다. 내가 좀 거들어주면 좋겠구나. 하지만 큰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기가 못해서 그런 걸 왜 어머니는 저를 들볶으세요? 다 팔자대로 사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맏며느리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기에 도와주고 싶어도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다. 가끔 남편 눈에 띄지 않게 김치나 된장 한 사발을 작은 댁에 떠다 주는 것밖에 하지 못했다. 그의 가을, 큰 집은 풍년이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윗마을 잔칫집에 간다고 집을 비우게 되었고 맏며느리는 볕섬을 마당에 쏟아 놀고는 어머니께 부탁했다. 어머니, 밭에 가서 고추 좀 따올 테니 닭들이 쪼아 먹지 못하게 잘 좀 지켜봐 주세요.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볕섬을 노리는 닭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옆집 초가에서 사는 작은 며느리가 찾아왔다. 어머니, 저희 집에도 볕섬을 널어놨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닭은 없지만 참새들이 쪼아 먹을까 봐요. 그러자꾸나. 내가 잘 볼 테니 어서 일 보고 오너라. 어머니는 닭들이 안 보이는 틈을 타 작은 집 마당에 가 보았다. 그런데 작은 집에 널린 볕섬은 큰 집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던 어머니는 얼른 큰 집 마당으로 가서 볕섬을 소쿠리에 담아들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야 티도 안 나겠지? 그렇게 작은 집 마당에 볕섬을 나르던 찰나 고추를 따고 돌아오던 맏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서 한숨 주무세요.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맏며느리도 배틀 앞에 앉으러 방으로 들어갔다. 한편 작은 며느리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을 보며 갸웃거렸다. 이상하다. 볕섬이 왜 더 많아졌지?
곰곰이 생각하던 그녀는 곧 깨달았다. 그래, 어머니께서 큰 집 벼섬을 덜어다 놓으신 게 분명해. 저번에도 쌀 한 대를 쌀독에 넣고 가셨었지. 분명 형님께는 말씀도 안 하셨을 거야.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녀는 멍석 위 벼섬을 다시 소쿠리에 담아 큰 집 마당으로 조심스레 옮겼다. 이때 인기척이 나자 방에서 배를 짜던 맏며느리가 슬쩍 밖을 내다보았다. 작은 며느리는 누가 볼까 서둘러 벼섬을 내려놓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본 맏며느리는 착하고 정직한 작은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짠했다. 아휴, 저렇게 정직하다니. 그동안 남편 눈치 보느라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다음날 맏며느리는 남편이 마시를 나간 틈을 타 닭 한 마리를 잡아 작은 집으로 갔다. 작은 며느리와 작은 아들은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상위에는 맏며느리가 한 달 전 가져다 준 신김치와 간장, 그리고 보리밥이 전부였다. 아니, 이렇게 부실하게 먹고 어떻게 농사일을 하는가? 아니에요, 형님. 그래도 형님 덕에 이것저것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닭은요? 맏며느리는 닭과 엽전을 내밀며 말했다. 이 닭으로 내일 백숙을 푹 끓이게. 그리고 장에 가서 필요한 것도 사오고 술도 많이 받아오게.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말했다. 서방님, 내일 형님을 모셔와서 오랜만에 한잔 하세요. 그분은 술이라면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형수님, 제가 마련해서 대접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형님이 많이 서운해도 내일 술 한잔 하면서 푸세요. 알았죠? 다음 날 작은 아들은 백숙과 술을 준비해 놓고 형 집으로 찾아갔다. 형님, 집사람이 백숙과 술을 준비해 놨습니다. 오셔서 한잔 하시지요. 형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니, 너희 집에 닭이 어디 있다고 백숙을 다 만들었느냐? 부끄럽지만 처가에서 한 마리 얻어왔습니다. 형은 오랜만에 듣는 좋은 술 소리에 솔깃하여 동생네 집에 갔고 정말 백숙과 술의 궁합이 딱 맞아 기분 좋게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두 잔, 그러다 형은 그만 고주망태가 되어버렸다. 작은 아들은 형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갔다. 형수님! 형님께서 너무 취하셔서 제가 집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작은 아들이 형을 자리에 눕히고 돌아가자 맏며느리는 장롱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리고 곧장 작은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두드렸다. 아니, 형수님께서 웬일이세요? 놀라는 작은 아들에게 맏며느리는 농과 반문서를 내밀었다. 내가 오늘 이 문서를 꺼내오려고 동서에게 백숙과 술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님, 이걸 저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요, 도련님. 이걸로 다시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형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두 사람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작은 아들은 감격하면서도 혹시 형이 알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맏며느리는 방긋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그리고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잠에서 깬 큰아들은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고 정신을 차렸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장롱문은 열려 있고 방 안에는 옷가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놀란 큰아들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부엌에서 일하던 맏며느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갔다. 도둑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맏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긋 웃으며 말했다. 이것 봐. 땅 문서가 없어졌지 않소? 큰아들은 장롱을 뒤지며 말했다. 아이고, 어쩜 저렇게 정신이 없을까. 어젯밤 동생네 다녀오셔서 아우 녀석이 불쌍하다며 땅 몇 마지게 떼줘야지 하면서 제게 땅 문서를 갖다 주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소? 큰아들은 못 믿겠다는 듯 의아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 주고 왔는걸요. 여보, 정말 당신이 그토록 서방님을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맏며느리는 마구 칭찬해 주었다. 큰아들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취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취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는군. 그래. 어쨌든 어제는 참 기분이 좋았지. 큰아들은 그만 껄껄 웃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맏며느리는 남편을 감쪽같이 속이고 시동생네를 잘 살게 해준 것이었다. 그날 저녁 큰 집과 작은 집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상을 차렸다. 따뜻한 국과 갓 지은 밥과 여러 반찬이 놓였다.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말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그 뒤로도 큰 집과 작은 집이 사이좋게 지내며 매해 가을이면 멍석을 나란히 깔고 볕섬을 함께 말렸다. 며느리들도 멍석 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고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맏며느리의 지혜와 따뜻한 손길, 작은 며느리의 정직한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오래된 기도가 두 형제의 집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다.